장삼은 조선의 유명한 가채 장인이다. 가채는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장식으로 그 값이 초가집 7채가 넘을 정도였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인의 본능 때문인지 장삼의 화려한 가채를 찾는 사람은 점점 늘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장삼을 찾아왔다. 남자는 주인집 아씨가 혼례에 쓸 가채를 만들어 달라며 돈꾸러미를 장삼 앞에 내놓았다. 천냥이요. 가채 가격은 보통 700~800냥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물건인데 1000냥이라니. 놀란 장삼에게 남자는 더 놀라운 말을 했다. 주인 어른은 한양의 이름난 부자요. 따님 미모에 걸맞는 물건을 만들어주면 더 드릴 수도 있어. 만들겠소? 장삼의 시선이 바닥에 있는 돈꾸러미에 꽂혔다. 1000냥. 여기에다 더 얹어줄 생각까지 있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장삼은 즉시 가채를 만들기 시작했다. 가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건 질 좋은 머리카락을 구하는 것이다. 조선에선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머리칼은 승려나 사형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칼은 질이 나빴다. 의미 있는 날에 쓰일 물건이니 사형수 머리칼만은 절대 안 돼요. 장삼은 재료 제공 업자에게 신신당부했고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아주 만족스러운 머리칼을 구했다. 새카맣고 찰랑거리는 머리칼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동백기름을 바른 듯 반질반질 윤이 났다. 대체 이 좋은 걸 어디서 구했어? 비군이 사원에서요. 지체 높은 양반집 딸의 것인데 집이 망하자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답니다. 남자는 원래보다 2배 높은 가격을 불렀지만 장삼은 군말 없이 돈을 치렀다. 머리칼을 구하고 나니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장삼은 머리를 곱게 따은 뒤 금, 은, 진주로 장식했다. 완성된 가채는 장삼이 만든 단 하나뿐인 역작이었다. 가채는 주인인 금이에게 전달됐다. 금이는 거울 속 자신을 홀린 듯 바라보았다. 금이의 아버지 역시 딸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조선 팔도 최고 미인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1000냥도 아깝지 않다. 남달리 풍성하고 윤택이 흐르는 금이의 가채는 다른 여인들의 것과는 비할 바가 못됐다. 금이의 남편 역시 그녀를 보고 넋을 놓을 정도였다. 하지만 가채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다는 것이었다. 오래 쓴 날은 목, 어깨와 등 허리까지 쑤셨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금이는 화들짝 놀랐다. 이게 뭐지? 몸을 살펴보니 누군가 어깨를 꽉 움켜쥔 것처럼 양쪽 다 가느다란 손가락 자국이 찍혀 있었다. 비명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푸릇푸릇한 멍자국이 씻은 듯 사라졌다. 잘못 본 건가? 멍자국을 발견한 뒤로 금이는 영 찝찝했다. 이따금 섬뜩한 손길이 목덜미에 닿은 것 같아 순간적으로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그런 일은 꼭 가채를 쓰고 있을 때만 일어났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요즘 들어 가채가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가채를 쓰고 일어날 때마다 끙 소리가 나왔다. 그날도 금이는 가채를 쓰고 고통을 꾹 참은 채 무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아버지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시아버지 방에서 문이 열리며 안마를 마친 맹인 안마사가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안마사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금이에게 말했다. 안마가 필요한 분은 정작 따로 계시네요. 그는 마치 금이가 보이는 것처럼 말했다. 마님, 어깨가 무겁고 결리지 않으십니까? 그걸 어찌하는가? 보이니까요. 보이다니 뭐가? 마님 어깨 위엔 여자의 원혼이 올라타 있습니다. 원혼을 달래주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겁니다. 말을 마친 안마사는 넉나간 금이를 남겨둔 채 사라졌다. 며칠 뒤 깊은 밤이었다. 가채에서 머리칼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남편의 목을 휘감았다. 아름답니?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목이 막힌 남편은 간신히 금이 쪽으로 손을 뻗쳤다. 남편을 본 금이가 깍 비명을 내질렀다. 남편 목에서 떨어져 나온 머리칼은 이번엔 금이의 몸을 타고 스르르 올라갔다. 금이의 손이 필사적으로 주변을 헤집었다. 저리 가! 저리 가!
머리칼이 금이의 목덜미를 감싸 안으려는 순간 금이는 뒤에 숨기고 있던 바느질 가위를 높이 치켜들었다. 머리칼이 한순간에 움직임을 멈추더니 바닥으로 일제히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칼은 빛바랜 지푸라기 같았다. 귀신 들린 가채 소동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가채를 만든 장삼은 엄한 문책을 당했고 머리칼을 팔았던 사내에겐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 머리칼은 사실 양반집 딸의 것이 아니었다. 남자는 최고급 머리칼을 구하기 위해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모든 비극은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전통 스릴러 기담 소설집 그 두 번째 이야기 삼계주막 기담회 2